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지역 유권자가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서산에서 트랙터가 추락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남성이 사망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농기계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3,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선거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충남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에게 바라는 정책이 뭔지 임희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충남 지역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최우선 공약으로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꼽았습니다. 이들은 탄핵 전국 등 어수선한 국내 상황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비자 물가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전보다는 많이 손님들이 안 와. 그리고 벌써 경제가 어려워서 그래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이제 잘 뽑아갖고 잘 하셔야지. 그치? 그게 첫째지 뭐. 경제가 원체 어려워. 힘들지요. 그럼 힘들어요. 뭐 가서 조금 사서 먹으려고 보면은 그중 한가 5,000원, 10,000원. 이 시골서 나오는 것도 그렇게 비싸가지고. 충남 지역의 오랜 현안인 열악한 의료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인구 1,000명당 충남 지역 활동 의사 수는 1.5명. 특히 예산군을 비롯한 충남 서북부 지역은 0.87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역 내 국립대학병원이 없어 매번 서울 등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는 주민들은 균형 잡힌 의료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큰 수술은 서울로 많이 가지. 내포에다가 설치하면은 아마 많이 이용이 될 것 같아. 예산서도 이 내포가 얼마 안 되니까 거리가 천안보다 훨씬 가까우니까. 불편하지. 큰 데로 여긴 큰 데가 없으니까. 큰 거 하나 생겨도 좋지. 가까운데. 난 천안 아니면 뭐 서울 그런 데로 가니까. 여기는 큰 병원이 없어. 어려워 그래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 진영 간 갈등은 해소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 발굴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맨날 정치인들은 맨날 저희들끼리 싸움만 하고 그냥 싸우지 좀 말고 제대로 공약을 세워서 내가 대통령 되면 나는 이렇게 해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야지. 맨날 쥐어뜯고 서로 흠뜯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살기 어려운 것 같아. 주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남 지역 표심이 이번 대선에선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서산에서 트랙터가 논에 추락해 8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7시 10분쯤 서산시 고북면 사기리의 한 도로에서 후진을 하던 트랙터가 3m 높이 아래 논으로 추락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트랙터를 몰던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트랙터를 타고 후진하던 중 조향장치를 오조작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농기계 창고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27일 낮 12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한 농기계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창고와 트랙터, 탈곡기 등이 타면서 3,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9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도내 대형마트 등 5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위반 사례는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가 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개체 이력번호 동일성 검사는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정부의 마지막 글로컬 대학 30에 충남대, 공주대,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순천향대, 연암대가 예비 지정되면서 오는 9월 공개될 본지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글로컬 대학 본지정 평가 기준은 크게 대학 실행 계획과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 계획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 대학 실행 계획 부문은 예비 지정 평가 당시 제출했던 혁신 계획서의 적절성과 실행 계획 목표의 달성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또 글로컬 대학의 성과를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계획 적절성도 중요한 평가 지표입니다. 충청권 지자체에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글로컬 대학 본지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각 대학과의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지역 대학이 글로컬 대학에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 5년 동안 최대 1,000억 원의 예산과 규제 특례, 지자체 투자 확대 유도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산 정당사무소가 당을 사칭해 광고업체 현수막 제작을 허위로 의뢰한 A씨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무관을 사칭해 업체에 가짜 명함 이미지와 허위 계약 확인서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현수막 제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사칭 사기 수법으로 지역 광고업체 2곳이 각각 123만 원과 4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산정당사무소는 민주당의 명칭과 문서를 악용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소를 점검했습니다. 28일 충남도는 지역 내 사전투표소 210곳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항목은 전기, 통신 등 투표소 설비와 돌발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 등입니다. 충남도는 본투표 전날인 6월 2일 본투표소 756곳과 개표소 16곳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29일부터 이틀간, 본투표는 6월 3일 진행됩니다. 지난 10일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태안에서 발생한 만큼 감염병 예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5,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월에서 9월에 절정에 이르며 치사율은 50% 안팎에 달합니다. 주로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됩니다. 홍성군 보건소는 폐혈증 예방을 위해 해산물을 충분히 익혀 먹고 상처가 있는 경우 낚시나 해수욕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내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50명에게 기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재정 요건은 기존 1,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낮추고 시간제 취업도 주 30시간까지 허용할 방침입니다. 대상은 반도체 등 도내 전략산업 관련 학과나 농어촌 소재 대학 입학생입니다.
서산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관광 캐릭터인 가티와 오슈 상표권 개방을 추진합니다. 서산시는 올해 10월 조례 제정을 추진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캐릭터 상표권을 개방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또 해당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티와 오슈는 가로림만 점박이 물범을 소재로 서산시와 EBS가 공동 개발한 서산시의 관광 캐릭터입니다. 오는 30일 청량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립니다. 설명회에서는 토지 보상 절차와 기준, 향후 일정 등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청량군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공사 등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량군 일반산업단지는 청량 비봉면 일대 22만 평 규모로 조성될 방침입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냉동난자를 해동해 보조생식술을 받은 부부로 최대 2회, 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산시가 2025년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경로당의 전기요금 부담 해소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도비 5천여만 원을 포함한 1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해 34개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152곳의 경로당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됩니다. 해경은 이 기간 조류 흐름이 강하고 해수면이 높아져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방파제 출입을 자제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경은 갯벌과 해안가 등 사고 다발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안내 문자 등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친환경 인증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채소류와 과일류 등 주요 농산물 50건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300여 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충남도는 부적합 농산물을 발견할 경우 지자체 등과 협조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청량군이 멜론 시설 재배 단체를 대상으로 뒤형벌 화분 매개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꿀벌 개체수 급감으로 꿀벌 의존 작물인 멜론 재배에 차질이 생길 것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청량군은 지역 내 멜론 재배 단체 2곳에 뒤형벌 약 6만 마리를 보급하고 이용 기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뒤형벌은 꿀벌과 달리 실내에서 연중 대량 사육할 수 있어 농가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 멜론 재배 시 꿀벌은 5천 마리의 일벌이 필요하지만 뒤형벌은 약 200마리의 일벌로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가 다음 달부터 산업단지 내 주거 상업지역의 상수도, 오폐수 처리 요금을 통합 고지합니다. 통합 고지가 적용되는 세부 대상은 테크노밸리와 오토밸리, 대죽 일반 산업단지 내 주거 상업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은 오폐수 처리 시 산업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을 이용해 상수도 요금과 오폐수 처리 요금이 별도 고지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2개의 고지서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군이 충남 투어패스 사업에 참여할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모집 대상은 지역 내 체험시설과 음식점, 카페 등이며 가맹점 신청은 예산군에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